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디퓨전의 공정 방식. 근데 사실 지금 디퓨전 공정이 산화 공정이 이제 거의 주로 이제 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산화 공정의 이제 방식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산화 공정에는 이제 어떤 형태가 있는지 지난 시간에 크게 이제 건식과 습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이제 또 특이한 방법이 또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방식이 이제 드라이 옥시데이션, 건식 방법입니다. 상대적으로 습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물, 수증기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건식으로 이제 산화를 하는 거는 이제 산소, 요 가스만을 주입을 해서 SiO2 막지를 이제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 열 처리가 들어갑니다. 이제 화학식으로는 실리콘이니까 그죠? 실리콘 막질에다가 글자가 들어있는 O2만 넣어서 이거를 그냥은 이제 O2가 사실은 네이티브 옥사이드 형태로 일반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근데 얇게 아주 얇게 이렇게 옥사이드가 성장을 하고 실제로 이게 우리가 원하는 두께까지 하려고 그러면은 뭐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초기에 네이티브 옥사이드가 생긴 이후로 더 이상 옥사이드가 이제 안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뜨겁게 열을 가해 줘야 이 O2가 이 표면 밑으로도 이제 더 확산돼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열 이거를 가해서 만들어지는 게 건식 드라이 옥시데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고품질이 나오는데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으로 습식에 비해서 이제 고품질로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런데 반도체 공정이라든가 전반적인 용어를 이제 보시게 되면 일단 품질이 높다. 품질이 높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반응 속도라든가 이런 게 느리다. 아니면은 결과물이 좀 뭐 얇거나 아니면은 뭐 적거나 이런 경우가 보통 고품질이라는 이제 키워드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옥사이드 같은 경우도 딱 순수하게 이제 O2만 반응을 했기 때문에 옥사이드 막 자체가 얇고요. 유전막의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순수해야 되니까 중간중간에 이상한 물질이 섞여 있거나 고래도 안 되고 그리고 유전막이 보통은 커패시터 이런 데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커패시터의 특징이 뭐죠? 서로 간의 간격은 좁거나 이제 얇고 면적은 넓고 이렇게 돼 있어야 이 커패시터의 성능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품질의 얇은 막지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유전막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쓰고요. 자, 반면에 이제 습식산화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산소 대신에 수증기를 주입을 합니다. H2O를 집어넣어요. 당연히 여기에도 이제 O가 있기 때문에 이 O하고도 이제 반응을 합니다만은 사실 H2도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요거를 주입을 하는 거는 자 고효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효율이라고 하면은 뭐 표현 자체가 그렇긴 합니다만은 뭐 일단은 좀 저품질이라는 얘기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저품질 같은 경우는 반응 속도가 이제 이거하고 이제 다 정반대죠. 반응 속도도 이제 빠르고 뭔가 막질의 이제 결과도 두껍거나 아니면 많거나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두꺼운 그러니까 빨리 두꺼운 막지를 만들어낼 때는 요 습식 방식을 이제 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얇은 유전막이라든가 이런 거 필요 없고 무조건 두껍게 그리고 뭐 막질의 구조라든가 프로파일도 이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두꺼운 막질 그런 절연막을 만들어낼 때 습식 방법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전에 메탈 공정 그런 거 진행할 때도 그냥 두껍게 SiO2 뭐 IMD라든가 이런 막질 만들어내고 여기를 이제 파서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얇게 만든다거나 이런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두꺼우면 된다. 그래서 메탈과 메탈 사이에 확실하게 절연만 시켜주는 용도가 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리콘은 당연히 웨이퍼고요. 여기에다가 뜨거운 수증기를 이제 넣어서 반응을 시키게 되면 여기 Si하고 이제 O하고 반응을 해서 SiO2가 되고요. 남아있는 수소가스는 부산물의 형태로 돼서 나중에 이제 배기 처리를 이제 하면 됩니다. 약간은 좀 특수한 경우가 클로린, 염소를 사용을 해갖고 이제 산화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염소 성분을 이제 함께 주입을 하는데 Si하고 자 HCl, 우리가 흔히 이제 뭐로 알고 있죠? 일종의 염산이죠, 염산. 염산이 이제 가스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어 넣어주고 여기다가 O2 가스를 함께 넣어줘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Si하고 이제 O2하고 반응을 하는 거는 맞는데, 그럼 요거는 이제 드라이 옥시데이션, 건식산화하고 이제 다를 게 없는데, 이거는 왜 넣어주느냐, HCl은. SiO2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에서 혹시라도 이 SI 실리콘 웨이퍼에 어떤 불순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면 실제로 SiO2 막질 안에 이제 불순물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불순물은 우리가 N타입, P타입 이런 것들이 아니고 실제 요거가 유사한 성분일 수도 있어요. 유사한 성분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막질의 성분 자체가 뭐 완벽한 절연막, 뭐 그 저항이 뭐 거의 없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이런 것들이 장애 요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HCl을 넣어주게 되면 여기 있는 Cl 성분이 이제 보통 염소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 다른 물질이라든가 이런 원소들하고 강하게 결합을 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수영장이라든가 아니면 소독약의 성분으로 염소 성분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 염소 성분을 많이 사용을 하는 이유가 그런 불순물 아니면은 오염물 이런 것들을 탁월하게 이제 제거를 하는, 한마디로 이제 그 염소하고 결합을 하는 거죠. 결합을 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옥사이드 내에 아무것도 없는, 물론 드라이도 고품질이긴 하지만 이것보다도 훨씬 더 고품질의 그런 옥사이드 막질을 얻고 싶고자 할 때는 이렇게 클로린을 함께 넣어가지고 반응을 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SiO2가 생기고 뭐 부산물로 HCl이니까 H가 이제 반응을 해서 수증기도 생기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Cl 가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 포Cl, Cl 이렇게 4개가 붙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결합이 끊어지고 이제 다른 그 오염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결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효과를 위해서 클로린으로 산화를 하기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퍼니스라고 하는 거는 아까 그 이전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그 석영 튜브 안에 이제 웨이퍼들이 이제 이렇게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튜브 자체를 보통 이제 퍼니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뭐 로, 뭐 용광로 할 때 로, 그 로의 의미가 이제 퍼니스를 뜻하고 보면 되는데, 자, 이 안에 기류라든가 온도라든가 농도 이런 것들이 기준점이 뭐냐면 여기 만약에 이제 100매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통 배치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포랏 원배치 이렇게 하면은 4개의 랏이 하나의 배치 형태로 들어간다. 근데 한 개의 랏이 보통 25매잖아요. 그래서 25매 4랏 해서 보통 100매 아니면 8랏 한 배치. 근데 보통 4랏 한 배치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저 100매가 딱 들어가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 공정에서 진행할 수 있는 그
그 라세 수가 세랍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75매는 있는 거죠. 75매는 진행을 하는데 뭐 이를테면 25매는 이제 뭐 한 3시간 뒤에 온다, 뭐 4시간 뒤에 온다 이렇게 하면은 당장 이 75매를 먼저 진행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앞에서부터 75매를 채울 거냐, 뒤에서부터 75매를 채울 거냐, 중간중간 채울 거냐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이 무조건 100매로 다 채워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앞에서부터 75매를 채웠다 그러면은 뒤에가 비잖아요. 그럼 이 뒤에 비어있는 영역에 기류의 흐름이라든가 온도의 특성이 변화하게 돼요. 그래서 무조건 장수는 채워야 된다. 그래서 그 부족한 장수를 채우기 위해서 집어넣는 웨이퍼가 소위 말하는 이제 더미 웨이퍼입니다. 더미. 그래서 두랏이라든가 이제 네랏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때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넣는 웨이퍼. 그래서 이런 웨이퍼를 갖다가 이제 보통 MPW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non production 웨이퍼라고 해서 그래서 이 디퓨전 그 설비가 있는 그 공간에 가보면 이렇게 더미 웨이퍼들이 이제 그 박스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할 때는 여기에서 뭐 두랏, 뭐 한랏 이렇게 가져다가 빈 공간을 채워서 이제 진행을 한다. 그래서 저 MPW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건 아니고 그냥 빈자리를 채우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계속 끼워서 넣기 쓰는데 아무래도 이게 열 처리를 이제 오랫동안 진행을 하면서 스스로도 이제 계속 뭐 옥사이드 막질이 더 쌓여가기도 할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른 웨이퍼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이제 그 스스로 막질의 그 한계에 도달을 해가지고 표면이 떨어져 나간다거나 아니면 부서진다거나 이제 이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정하게 수명을 이제 관리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MPW 교체 시점이다 그러면은 이제 새로 다시 이제 웨이퍼를 갖다가 비치를 해놓고 보통은 이제 베어 웨이퍼라든가 아니면은 공정별로 뭐 기존에 옥사이드 막질이 이제 되어 있던 그 공정까지 진행을 했던 것 중에서 뭐 불량이 난 웨이퍼들을 갖다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생산이 안 되긴 하지만 이렇게 공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웨이퍼도 존재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식과 습식 방식은 보시는 것처럼 순도가 높기 때문에 절연성이 높고 얇고 전기적 특성도 좋고 다만 막질이 자라는 속도는 느리다. 그래서 중요도가 높은 것. 반대로 습식은 요거 정반대죠. 절연성이 낮고 두껍고 전기적 특성도 별로 안 좋지만 빠른 속도로 해서 중요도가 낮은 그냥 두꺼운 막을 만들 때는 습식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